그 중에 한 사람이 이해찬, 또 한 사람이 이화영. 그 이화영과 이해찬을 통해서 이재명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야를 가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조폭이 유력 정치인들과 이런 친분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 사업을 하는데 그 백그라운드로 이용하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윤석열 총장이 옛날 부산저축은행 하면서 뭐 수사가 미진하고 봐주기 수사했다 하는데 이 박형선 부산저축은행 대주주가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한테 이 부탁을 했어요.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금감원의 비은행 검사국장한테 부탁을 해서 신중하게 처리해라. 잘 봐달라. 결국 부산저축은행이 살아나서 결국은 나중에 부산저축은행 사태까지 간 겁니다. 문재인 대표 변호사가 있는 부산저축은행,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또 엄청난 7, 80억의 수임료를 받은 사건이 또 등장했어요. 그 대가로. 우리 이재명 지사에 대한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한테 물으신 예. 호칭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예. 그 부분 수사 여부를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검찰 대검에서는 그 부분도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관이 아직 파악이 안 돼 있군요. 예. 보면은 이재명 지사는 내가 변호사비로 2억 8천만 원 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친문단체라고 그래요. 깨시연이라고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에서 이태영 변호사에게 현금 상장사 주식 포함해서 20억 원 준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고발이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PPT 한번 보세요. 9페이지에 있는 이게 지금 화천대유의 김만배하고 쌍방울이라는 기업에서 이 변호사비를 대납했던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 보면은 변호사들이 그 전부 이재명 지사의 측근 내지 그 변호사들이 전부 여기 가서 사회이사를 합니다. 사회이사를 하는데 한번 보세요. 뭐 이화영 대표도 쌍방울 사회이사다 경기부지사 취임했고 또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변호사들이 다 심지어 짧은 사람 한 달, 서너 달씩 사회이사 하다 그만둬요. 왜 그랬을까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쌍방울에서 변호사비를 대신 줄 수가 없으니까 변호사비 대신에 쌍방울 사회이사로 해놓고 그 사회이사 수당하고 그 다음에 CB를 줘가지고 전환사채를 줘서 이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화영 이재명 지사 측근 이화영 평화부지사도 쌍방울 사회이사 맡았고 이태영 변호사는 이재명 캠프의 법률 지원단장을 맡고 있고 엄영수 전 부회장이라고 있어요. 이분도 이재명 지사 경제특보 자임했던 의미인데 라임으로부터 금품수사 혐의 징역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 대표이사를 이렇게 취임을 해요. 근데 쌍방울이 100억 원 가량의 그 다음 PPT 보면은 100억 원가량의 전환사채 발행했는데 다른 전환사채 발행할 때는 사용처가 다 기재되어 있는데 이 100억 원 이 이재명 재판과 관련돼 있을 때 발행한 CB에 대해서는 이 사용처를 기재를 안 하고 지금 발행을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그런데 이 누가 인수를 했냐면 착한 이베스트 최대 주주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이에요. 쌍방울의 사실상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죠. 대주주니까. 이 양반 이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은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호남 출신의 뭐 조폭 출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사진 한번 보세요. PPT. 그다음 저기 보세요. 성남시장 시장실에서 책상을 딱 시장 책상에 앉아가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딱 책상에 올려놓고 이렇게 이재명 지사 웃으면서 사진을 찍은 사진. 이분이 김성태 전 회장이거든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아무리 친한 사이지만은 시장실에 가서 그 시장 의자에 앉아서 책상 위에 다리 올려놓고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 찍었다?
이거는 아주 특수관계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변호사 시절부터 조폭 변호를 많이 했고 조폭 연루설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쌍방울 공장이 어디 있냐면은 쌍방울 공장이 중국의 훈춘에 있어요. 한 직원이 1,500명 되는데 민주당의 이해찬 전 대표, 이해찬 전 총리도 이 쌍방울 공장에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김성태 회장은 자신이 사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의 비호를 받아야 된다. 정치인의 도움을 받아야 사업적으로 클 수 있다는 걸 알고 여러 사람한테 접근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해찬, 또 한 사람이 이화영. 그 이화영과 이해찬을 통해서 이재명.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야를 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찰 내에 비호 세력도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검사들도 많이 알고 특히 검찰 수사관들을 굉장히 많이 알아가지고 검찰 내 돌아가는 사정을 빠르게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어떻게 조폭이 유력 정치인들과 이런 친분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 사업을 하는데 그 백그라운드로 이용하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수사 지휘할 수는 없지만은 여기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 국회에서 이런 주장이 있었다. 이거를 대검의 정보 제공 차원에서 난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게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안 됐구나. 그 윤석열 총장이 옛날 부산저축은행 하면서 뭐 수사가 미진하고 봐주기 수사했다 하는데 그 원천을 가면요. 문재인 정부 첫 해에 노무현 정부 첫 해에 부산저축은행이 BIS 비율이 낮아서 퇴출위기에 몰렸을 때 이 박형선 부산저축은행 대주주가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한테 이 부탁을 했어요.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금감원의 비은행 검사국장한테 부탁을 해서 신중하게 처리해라. 잘 봐달라. 1분. 그래서 결국 부산저축은행이 살아나서 결국은 나중에 부산저축은행 사태까지 간 겁니다. 이 부분은 장관님 잘 아실 겁니다. 과거에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선거 전에 제가 여러 차례 기자회견에서 이 주장을 했었어요. 이 부분 수사해라. 그리고 그 후에 문재인 대표 변호사가 있는 부산저축은행,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또 엄청난 7, 80억의 수임료를 받은 사건이 또 등장했어요. 그 대가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수사하라고 하고 많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식 주장이라면은 그 원천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 과거 걸 다 뒤집어낸다면은 민주당식 논리대로라면은 제가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원하지 않고요. 앞에 그 변호사비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고 싶은데요, 근데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답변하세요 그러면. 지금 부산저축은행 건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첫 번째 국감하고 종합국감 사이에 여러 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보니까 부산저축은행 건이 나왔고 그러니까요. 부산저축은행 건이 나왔고 지금 야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부산저축은행의 PF 대출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중심적인 쟁점이 된 것이지요. 그렇게 권성동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원까지 다 올라가서 그렇게 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이 이 대장동 건과 연결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많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불리한 답변 안 하시네. 네. 변호사비 대납고요. 그거 2012년도에 권성동 의원님 그 당시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비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사건 배당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예. 전주혜 의원님. 그 자료 제출 요청